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장맛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가 고비입니다. 60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는 쿠팡 물류창고 화재 현장 가보겠습니다. 전쟁 재개 수준을 넘어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는 중동 전쟁 소식 준비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내일 새벽에 장맛비 또 고비가 찾아옵니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 하천이 있는 곳 특히 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통제에 들어간 청계천 현장에 유준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 밤만 되면 내리는 야행성 폭우인데요. 오늘 밤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비가 오는 겁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서울 종로는 밤사이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 취약 시간대 많은 비가 쏟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이곳 청계천 출입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안전에 주의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저지대나 하천 주변은 접근을 피하는 등 침수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낮에도 오락가락 꽤 많은 비가 내렸고 신림 5교와 잠수교가 한때 홍수 위기경보 관심 단계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비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힘드실 텐데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그러죠. 기상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비는 자정부터 내일 오전 6시 사이 가장 강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밤사이 강해지는 하층 제트가 수증기를 밀어넣으면서 새벽에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해 야행성 폭우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 충남 북부 서해안 100mm 이상, 충청 30에서 80mm, 호남과 영남은 10에서 60mm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중부지방은 비, 폭우 걱정이지만 오늘 남부지방은 펄펄 끓었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이 폭염특보에 이 밤새 열대야도 예보돼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해수욕장. 평일이지만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더위를 쫓아냅니다. 그늘에서 쉬거나 시원한 바닷바람에 뜨거운 열기를 잠시 식히기도 합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선풍기 딱 끄면 숨이 탁탁 막혀요. 도심 곳곳도 펄펄 끓었습니다. 시민들은 양산으로 내리쬐는 햇빛을 겨우 막으며 오갑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물안개 분무기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너무 덥고 습하고 하니까 이제 공부하기도 힘들고 집중도 잘 안 됩니다. 오늘 대구, 포항, 울산 등 남부지방 대부분에는 폭염특보가 발령됐고 체감온도는 35도를 넘겼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해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경북 의성과 안동 지역에는 폭우에 이어 폭염까지 덮쳐 주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당분간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어느새 7월 하순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보통 6월부터 시작되는 장마, 이때쯤이면 끝날 시기인데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죠. 대체 이번 장마는 언제 끝날까요? 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늦게 시작한 지각장마가 한여름 7월에 집중호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평균적으로 장마가 끝난 시점은 통상 7월 20일에서 26일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제 비가 끝났어야 될 시점인데 지금 계속 비가 언제 어떻게 내릴지도 모르고 하니까 휴가 계획 잡는데도 좀 어렵고. 언제쯤 장마가 끝나는 걸까? 지난해에는 7월 20일 중부 지역 장마가 끝났지만 올해는 정체전선이 여전히 한반도에 머물며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가오는 주말인 25일까지 장맛비가 온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 변수가 많아서 언제까지 장마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마가 언제 끝날지 확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태풍 역시 장마 종료 시점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는 지난 2020년 5월 14일로 당시 장마는 8월 중순까지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60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는 쿠팡 물류창고 화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 걱정이 되는 대목, 이 불이 자칫 5층으로 내려가 번지면 그 안에 로봇 수백 대가 있다고 합니다. 리튬 배터리가 터질 수 있어 조마조마한 상황인데요. 현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현지 기자, 아직도 저 뒤에 건물 밖으로 연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은 물류센터 밖으로 많은 연기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내부에서는 화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난 지 60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길을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연기와 복잡한 구조, 거기에 건물 붕괴까지 우려되면서 소방대원들은 불이 커지는 6층과 7층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5층에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 로봇 수백 대가 있어 소방당국은 총력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 창고형 로봇 수백 대가 위치하고 있고 연소 확대 시 건물 전체로 연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봇 리튬 배터리 양은 전기차 20대 분량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불은 6층과 7층에서 번지고 있는데 5층까지 확산될 경우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불에 탈 위험이 큽니다. 소방대원들은 5층으로 진입해 연소 확대를 막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폭우가 쏟아졌지만 큰 역할을 하진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특수차, 사다리차 31대를 활용해 외부에서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골삭기를 동원해 건물 외벽 일부를 파괴해 연기를 배출하고 내부로 물을 뿌릴 공간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완전 진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대피 명령 등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참 속이 탑니다. 이렇게 오래 불을 끄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위험해서 소방관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축구장 4개 크기, 그러니까 건물이 워낙 넓어서 밖에선 끄는 게 쉽지가 않고 안엔 또 이 벌집 선반 구조로 되어 있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현장 연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정 기자, 불이 안 꺼지는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고가 사다리차에서 불이 난 건물 안쪽으로 계속 물을 뿌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 불길 중심부까지 소방수가 제대로 전달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불이 난 6층 면적은 28,000제곱미터로 축구장 4개 넓이입니다. 건물에 난 균열과 구멍으로 안쪽으로 물을 분사하고 상공에서 헬기가 물을 뿌려도 안쪽까지 잘 닿지 않는 겁니다. 물류센터 내부 구조도 진화를 어렵게 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난 6층 층고는 약 10m 정도로 높은데요. 진열대 선반으로 3단 구조로 중간층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려도 아래층까지 닿기 어렵고 촘촘하게 세워진 선반도 방수판처럼 불길을 보호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선반에 쌓인 생활용품이 가연성 물질인 것도 악조건입니다. 다량의 가연물이 대량 적재되어 있어 극심한 열 축적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이 걸릴 걸로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물류센터 주변은 사실상 생활이 마비가 됐습니다. 붕괴 위험 때문에 반경 116m 이내 상가와 공장 등엔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초등학교는 휴교에 들어갔고요. 최대 기자가 불안하고 답답한 이 주민들 만나봤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의 맞은편 커피 전문점. 매장 안은 깜깜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주변 다른 상가들도 모두 영업을 중단하고 대피했습니다. 지금 문 다 철거를 내려 100m 이상은 다 저기 내렸잖아. 전화가 왔길래 가라 그랬어 그냥. 어젯밤 11시 불이 난 물류센터 반경 116m 이내 상가와 공장에는 붕괴 우려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아파트 등 주거 지역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주차 램프 기준으로 해서 반경 116m 정도가 만약에 주차 램프가 이제 파괴가 되고 붕괴했을 때 파편이라든지 이런 게 날릴 수 있는 기준 반경이 된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삼았습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 인근 초등학교도 텅텅 비었습니다. 붕괴 대피령으로 오늘 하루 휴교했고 내일도 휴교를 고려 중입니다. 어린이집도 오늘 휴원했습니다.
임시대피소 2곳에는 긴급 대피한 주민 16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안내 문자가 뜨면서 그걸 대피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이거 하나만 들고 왔거든요. 엄청 불안해요. 엄청 불안하고. 관할구청 등은 물류센터 화재 진화 상황에 따라 대피 명령을 확대할지 해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볼까요? 야당이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됐다며 정부를 향해 맹풍을 퍼부었습니다. 레버리지 도입 후 나도 2억 원을 까먹었다는 최고위원도 나왔습니다. 자, 지도부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손인대 기자입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2억 원 홀랑 까먹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됐다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 게임 도박판이 되었습니다. 국민 돈을 걸고 도박판을 만든 사람들, 이게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을 하고. 당 지도부는 일제히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패는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입니다.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투전판으로 만들어 놓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을 지금 빼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둘 겁니까? 그냥 두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정조사, 특검 추진으로 레버리지 졸속 도입에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상혁 정무위 간사는 시장 상황에 대해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필요하다면 추가적 대책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전당대회 예비경선 시작 하루를 앞두고 민주당이 달아올랐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상황을 3대1 집단 폭행 피해자에 빗댔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겠다며 손을 맞잡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불과 몇 시간 뒤 날선 표현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청와대가 정청래 전 대표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며 패싱론을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대표를 상대 안 하겠죠, 이제. 원내대표하고 하겠죠, 일을.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는 정 전 대표를 향해선 스토커 같다고 재차 직격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너 사랑해, 좋아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런 걸 스토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정 전 대표는 지금 전당대회 국면을 집단 폭행에 비유했습니다. 후원금을 언급하며 2대1, 3대1로 집단 폭행 당하듯 하니 지켜보던 사람들이 정청래를 지키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통 지지층을 강조한 유시민 작가의 증축론에도 간접적으로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온들 집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 대선이 무망한 거 아니냐. 유시민 작가의 증축론과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 국회 본회의에 내란, 최상병, 김건희 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60일 했는데 30일 더 수사를 연장하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혈세를 낭비해 야당의 탄압, 보복을 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 혈세 낭비하는 보복 특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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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 중심 공안 정국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과 원희룡 전 장관, 최근 출국 금지가 해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한다며 혈세 370억 원을 낭비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장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종합특검 수사가 윤석열 등의 내란의 잔재 그리고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데 그 제약이 있어. 사골 국물을 우려 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 먹어야 됩니까? 지금 5탕, 6탕까지 하면은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그 불 때는 가스비용이 아깝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특검 연장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자, 지난 지방선거 때 사용된 투명 투표함. 이 선관위 전직 간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만들어서 전관 의혹이 있다고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투표함을 보관하는 보관함의 제작 업체는 알고 보니 아까 그 전직 간부의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선관위가 콕 집어 일감을 준 수의 계약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선반에 쌓인 회색 상자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사용된 투명 투표함을 담는 보관함입니다. 이 투명 투표함은 선관위 경쟁 입찰을 거쳐 전직 선관위 정당 과장 한모 씨가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함을 담는 보관함 제작 사업을 한 씨 부인이 따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와 4,620만 원짜리 수의 계약을 맺은 박 씨는 보관함 3,500개를 제작해 한 씨에게 넘겼습니다. 인수인계서에 부부가린 박 씨와 한 씨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습니다. 한 씨는 내 회사는 수의 계약 요건이 안 돼 선관위가 내 부인 회사에 제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선관위가 두 업체가 가족 기업인 걸 알고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여성 기업은 5천만 원 이하 계약의 경우 견적 비교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직 선관위 직원의 배우자 기업에 이렇게 물품을 이렇게 수의 계약으로 의뢰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도덕적 해이가 있다. 선관위는 가족 기업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갖고 있던 성남 아파트가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17억 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김민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전 샀던 성남 분당 아파트, 최근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공동 명의로 돼 있는 대통령 부부 소유권이 지난 14일 이전됐고 이틀 뒤 등기까지 완료됐습니다. 29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17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청와대 측은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해당 아파트 특성이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이 고시될 예정이라 아파트 매매를 하려면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지정 이후에는 매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잔금을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지정 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를 산 매수인들은 오는 10월 말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나머지 잔금을 지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측은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이 더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구속심사를 앞둔 광주 광산서 전 형사과장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을 윗선으로 지목했습니다.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와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따로 수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던 건데요. 박건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틀 간격으로 발생한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성폭행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를 각각 다른 부서에 맡겼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그 이유를 조사해왔습니다. 강력팀에서는 강간 사건 관련 자료도 공유받아 기록에 첨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당시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 측은 분리수사가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수사하자고 수차례 의견을 냈더니 국수본이 광주경찰청을 통해 따로 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을 줬다는 겁니다.
외국인 여성 사건과 관련해서도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베트남 여성에 대한 살인 예비 혐의는 강력팀에서 수사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보다 상급 관서에서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경찰 내부자 주장이 제기된 건 처음입니다. 박경정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내일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경정의 직속 상관인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경찰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 이어 또 다른 현직 경찰인 큰아버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 가족인 경찰관들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큰아버지는 동생이 울면서 전화해 사건을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장윤기의 큰아버지 장모 경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큰아버지를 직접 조사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팀에 큰아버지가 부적절한 부탁을 했는지 확인하려는 건데 장 경감은 오늘 출석길에 지난 5월 7일 장윤기 부친이 울면서 전화해 사건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동수사팀 관계자를 알지 못한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구속 상태로 광주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는 장윤기를 찾아가 처음으로 접견 조사를 했습니다. 초동 수사 과정의 특혜나 은폐에 대해 알았는지, 외국인 여성 상대 성폭행과 스토킹이 여고생 사례와 연결되지 않도록 진술하라는 조언 등을 받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는 이유를 장윤기에게 추궁하자 수사를 성적으로 몰아갈까 봐 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존치를 주장하는 한동훈 의원과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과의 토론의 성사 여부도 관심인데요. 한 의원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양쪽을 채널A가 인터뷰했습니다. 직접 판단해 보시죠. 이준성 기자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두 사람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불송치된 것을 보안 수사를 통해서 다시 범죄를 표적 수사한다든지 어마어마한 폭주, 암장, 그리고 표적 수사, 법 왜곡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의 권리는 아니고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입니다. 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 조작은 늘어납니다. 100%입니다. 범죄자에게 이익이 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 검사가 하던 보안 수사를 검사가 자기 수사관에게 시키던 보안 수사를 이제는 검사가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해나갈 수 있고요. 한 의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의 상대방이 누구죠? 바로 지금 구속돼 있는 그 경찰들입니다. 조직 보호 본능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다로 보냅니다. 경찰 긴급 체포 시 규정 변경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슬그머니 없애버려서 마음대로 경찰이 사람을 체포해도 여기를 관여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없애버린 겁니다.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헛소리죠.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긴급 체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안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국민을 호도하는 공개 토론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서영교 의원 나오셔도 좋은데요. 161명이 토론회도 못할 정도로 토론도 못 나설 정도로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것을 이번 주랭랑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검사들은 온갖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때 당사자가 한동훈 아닙니까? 조용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산책하다 갑자기 들리는 사람 비명 같은 소리, 인천에 있는 공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 소리를 현장 카메라 김채연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걷다 보면 들립니다. 소리는 더 가까워졌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 비명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 울음소리 담기도 한 것. 찍은 영상 천천히 돌려보니 보입니다. 저기 있다. 고속 드론입니다. 취재진 카메라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나무 위로 치솟더니 사라지고 지나간 소리만 남습니다. 어디 갔지? 이걸 날리는 사람들에게 여기는 성지입니다. 이런 장애물들 있잖아요. 장애물 통과하는 그 재미로 날리거든요. 나무가 많은 게 여기 또 너무 빽빽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날리기가 힘드니까 여기는 적당히 있는 수준이거든요. 공원 옆에 건물까지 있어 드론 성지되는데 한몫합니다. 고글까지 쓰면 눈앞엔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치 드론에 직접 탄 것 마냥 공원 곳곳을 휘젓고 날아다닙니다. 뭐 어떤 거는 뭐 한 150, 120초 나온다는 최소수가 그러니까 겁나 빨라요. 그렇게 날다 떨어집니다. 떨어뜨리신 분. 네, 저요? 어디 지나는데 나무 갖고 떨어져가지고. 여기다. 일로 갔네. 그래서 성지라 부르는 이곳이 누군가에겐 험지입니다. 산책 나왔다 봉변 당할까 싶은 겁니다. 강아지 앞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고라니 소리 혹시 아세요? 그 소리 한 3배 정도? 안 보이는 거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거잖아요. 소리는 나는데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으니까 혹시 뭐 몸에 맞을 수도 있고. 취재 마지막 날은 드론 동호회가 왔습니다. 때로 비행하며 다가왔습니다. 취재진 주변으로 날아듭니다. 공원 찾은 이들의 공포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택가가 많이 있는 공원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피해를 줄까 봐. 그래서 이제 멀더라도 여기로 오는 거죠. 사실 얼마 전까만 해도 사회에 아무도 없어요. 불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불편이 있습니다. 저도 드론을 낮게 날리세요. 조금은 먼 곳에서 날려달라 그런 얘기는 하죠. 날리고 싶은 사람과 걷고 싶은 사람, 이들의 불편한 동거를 끝낼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 소리가 살벌하네요. 현장 카메라 김채연입니다. 네, 빙수를 만들던 장갑으로 설거지와 배수구 청소까지 하는 모습. 보고도 믿고 싶지 않은데요. 유명 프랜차이즈 빙수집에서 위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색 위생 장갑을 낀 채 빙수를 만드는 직원. 오븐 손잡이와 타이머를 만진 손으로 초코 과자를 올립니다. 포장지를 만진 뒤에도 빙수 재료를 담습니다. 손님이 먹다 남긴 빈 그릇과 숟가락을 치우고 거름망을 청소하는 듯한 장면도 포착됩니다. 틈틈이 설거지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영상 속에서 장갑을 교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논란이 됐습니다. 위생 교육이 부족한 것 같다, 못 먹겠다는 등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얼음이라서 더 위생적이어야 되는 부분인데 애들이 많이 먹는 거에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좀 문제가 많지 않을까. 아무래도 먹기는 조금 꺼려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위생에 맞지 않는 약간 그런 걸 만졌을 때는 그럴 때는 교체해야 되는 그 정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식중독 쪽으로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해당 영상은 삭제됐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설빙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빙 가맹점주 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매장 위생 상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새벽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외국인을 도우려 다가갔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달려온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시간, 속옷 차림의 외국인 남성이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시민이 말을 걸자 몸을 뒤집더니 알아듣기 힘든 말을 내뱉습니다. 저기요? 에? 뭐라고요? 영상을 촬영한 시민은 이 외국인이 앞서 지나가던 자신의 일행을 보고 뒤쫓아오다가 넘어진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괜찮냐고 묻자 몸을 일으켜 달려들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헤이! 헤이!
쪽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놀라서 저희 도망가다가 그 외국인이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 찾냐고 이렇게 가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약 투약 등을 의심해 신고를 하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외국인 남성이 엎드려 있던 곳인데요.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귀가시켰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외국인은 술 냄새가 심하고 만취 상태로 파악돼 마약류 간이 검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현장에서 장비를 갖고 나오던 주니어 핸드볼 선수들을 시민들이 막아서 수색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생중계하며 선수들 양말을 벗겨보라 한 유튜버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선수들 얼굴까지 공개했다며 죄질이 나쁘단 건데요. 김선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올림픽공원 경기장에서 공과 훈련 도구가 담긴 가방을 갖고 나오는 여자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들. 시민들이 애워싸더니 가방을 열어 짐을 수색합니다. 투표용지 반출을 의심하는 겁니다. 양말도 벗기고 짐이나 보면 되잖아요. 하나까지 벗깁니까? 양말 여기다 또 밑에다 깔고 나올 줄 어떻게 알아야 부정선거지. 양말을 벗기자고 한 30대 남성에겐 특수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유튜버인 남성이 돈을 벌려고 선수들의 얼굴을 생중계했다며 범행이 불량하다고 적시됐습니다. 얼굴이 여과 없이 생중계돼 몹시 겁을 먹었다고 진술한 선수들 피해도 감안했습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은 선수들을 들여보내자는 입장이었고 양말 발언도 선수들을 의심하는 다른 시민들을 비판하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이 남성과 체육단체의 개표소 진입을 막은 이른바 성조기 여성 등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네, 한밤중에 승용차 한 대가 돌연 작업 중이던 청소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여성 1명이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채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천천히 이동하는 청소차 뒤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승용차는 청소차 뒤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청소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듯 밀려납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에선 불이 나 시민들이 달려갑니다. 청소차 뒤 발판에 매달려가던 작업자는 사고 직전 쓰레기를 수거하려 내린 덕분에 가까스로 화를 면했습니다. 놀란 작업자는 머리를 부여잡고 길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늘 새벽 2시 7분쯤 대구 북비산 내거리 인근에서 승용차가 작업 중이던 청소차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탄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운전자인 20대 남성과 뒷자리에 있던 20대 남성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남성들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홀로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헬스장 대표와 직원이 관리에 소홀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이유 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 헬스장에서 40대 남성 회원이 숨지는 사고가 난 건 지난 2024년. 홀로 중량 70kg 바벨을 드는 벤치프레스를 하다 무게를 못 이겨 목이 눌렸습니다. 약 25분 뒤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일주일 뒤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직원을 상주시켜 CCTV로 수시 관찰하지 않고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책임 등이 있다며 헬스장 대표와 팀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원을 배치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회원 사망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헬스장에서의 위험이 얼마나 상시적인지를 따졌습니다.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선 CCTV로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질식 상태가 5분만 계속돼도 사망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직원이 CCTV를 수시 확인해 회원 상황을 알았어도 사망을 막았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중동 전쟁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국면으로 빨려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인들에게 확전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군 사망자가 연이틀 발생하면서 대이란 공습 수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이 9일 연속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연이틀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자 보복에 나선 겁니다. We hit them very hard again tonight, and we did that in honor of the probably three. It's probably three as opposed to two great patriots. 미군 중부사령부는 3시간 공격 후 이란군 지휘소와 해상전력, 통신망 등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현지 시각 18일 이라크에서 격추한 이란 공격 드론의 불발탄을 처리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미군 1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전에도 미군은 이란의 공격으로 요르단에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폐기되고 미군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확정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 세계 미국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응징과 보복이 이어지면서 미국 현지에선 전면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란도 전면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주변 걸프 지역 미군 부대뿐 아니라 쿠웨이트 발전소까지 공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폭발 직후 검은 연기가 치솟고 푸른 전기 섬광이 번쩍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의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격 대상이 미군 관련 군사시설을 넘어 주변국의 민간시설로 확대된 겁니다. 쿠웨이트는 이번 공격으로 일부 발전 설비 운영을 중단했고 국제공항의 이착륙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란은 이외에도 바레인, 시리아 등의 주변국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무력 공세는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요르단을 중심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요르단 아카바 공항에 배치된 미군 C-17 전략 수송기와 P-8 해상 초계기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해 여러 대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군의 공습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이란군이 19일 이란 서부에서 미군의 MQ-9 리퍼 드론을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오늘 호르무즈 오만 쪽 해역에서 선박 한 척이 공격을 받아 불탔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누가 공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이쪽 전장도 걱정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우크라이나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밤하늘, 아파트 건물 사이사이 끊임없이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르고 폭격 소리가 이어집니다. 키이우 시민들은 간단한 짐만 챙긴 채 지하 방공시설로 몸을 피합니다.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러시아가 어제 밤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하르키우, 수미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습니다. 전날 모스크바의 물류 창고가 공격받자 러시아가 대규모 보복에 나선 겁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최소 20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새 러시아가 미사일 41기를 발사했고 이 중 18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단일 공격으로는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 공격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흑해의 러시아 유조선 3척과 연료 인프라 4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축구의 신 메시도 무적함대 스페인의 질식 수비 앞에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90분 내내 슈팅 한 번 못했는데요. 연장전 끝에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16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매너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스페인 선수들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합니다. 결승전에서 리오넬 메시를 앞세워 2연패를 노리던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연장 후반 1분, 페란 토레스의 극적인 결승골이 스페인을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대회 단 1실점, 스페인은 극한의 짠물 수비로 대회 최다골을 기록하던 아르헨티나가 정규 시간 90분 내내 슈팅 한 번 못하게 꽁꽁 묶었습니다. 극적인 승부는 경기 후 몸싸움으로 더 과열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파레데스가 스페인 선수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스페인은 이번 우승으로 월드컵 사상 최고액인 우승 상금 5천만 달러와 각종 수당 등 총 6,150만 달러, 우리 돈 약 915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39살인 메시는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에서 대회 2연패를 놓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패배에 분노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이 경찰에게 돌과 병을 던지는 폭력 사태가 벌어져 주요 도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중국이 세계 1위의 관광 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AI와 로봇으로 가장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게 하겠다는데요. 대표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입으면 올라가기 힘든 이 계단 오르막길 만리장성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시원 베이징 특파원이 그 로봇 입고 만리장성 투어를 해봤습니다. 베이징의 대표 관광지 만리장성, 직접 걸어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보행 부담을 줄여주는 웨어러블 로봇, 이른바 로봇 다리를 빌릴 수 있습니다. 장치를 허리에 차고 두 다리에 차면 끝. 허리가 무게가 상당합니다. 한 생수 500ml 한 통 움직여보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저의 다리를 확 들어주는 느낌이에요. 훨씬 움직이기가 편해요. 대여비는 4시간에 우리 돈 22,000원 정도. 다른 등반객과 비교해 가파른 계단에서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니 이제 팔달령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눈앞에 장관이 펼쳐집니다.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길을 1시간도 채 안 걸려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배터리와 로봇을 중간에 반납할 수 없는 건 단점입니다. 중국은 이번 달 관광 강국 건설 구상을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외국인 관광객 1억 9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인데요. 현재 1위인 프랑스가 1억 명 정도니까 1위 꺾고 관광 대국이 되겠다는 셈입니다. 각종 IT 기술로 관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화원 등 곳곳에 75개 언어가 가능한 AI 번역기도 설치돼 있습니다. 혹시 입장권에 배 타는 것도 포함인가요? 반대로 직원이 말하면 한국어로 번역됩니다. 다른 관광지와 배터는 안에서 구입해야 한다. 다만 홍보가 덜 돼 사용하는 외국인은 없었습니다. Did you use it? I don't think we knew about that. Did you guys see an AI translator at the ticket booth? I don't think we ever saw one. 현지 앱으로 한정된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나옵니다. A lot of places don't accept credit card. It doesn't work. So I just have my friend pay for me. 중국 정부는 앞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확대하고 결제 시스템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려온 유럽 곳곳에 대형 산불이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닷새 만에 서울 절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불길이 철도를 덮쳤습니다. 이건희 기자입니다. 거센 불길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뿜어보지만 화염은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도로 옆 숲으로 번진 불길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숲을 넘어 마을까지 집어삼켰습니다. Te quedas sin arma. Esto te queda así. No he trabajado yo, mi hijo, que ese hijo mío. Yo lo que quería ahí donde está el fuego. 현지 시간 지난 16일 시작된 스페인의 산불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와 진화 인력이 투입됐지만 40도 안팎의 폭염과 메마른 숲 탓에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0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불탔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5일 시작된 산불로 14,400헥타르가 소실됐고 주민 1,100여 명이 집을 떠났습니다. 닷새 동안 스페인에서 불탄 면적은 서울 면적 절반에 가깝고 축구장 3만 8천 개 규모입니다. 산불 피해는 프랑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산불이 옮겨부터 불길에 휩싸인 차량들이 도로에 서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프랑스 남부 바르주 인근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철로 인근까지 번지며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유럽 각국은 기록적인 폭염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비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입니다. 네, 고공행진하던 일본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이코 공주의 여왕 즉위를 바라는 여론과 달리 이를 막는 법안을 추진해 역풍을 맞은 건데요. 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投票の結果を報告いたします。投票総数241、賛成184、反対57、よって本案は可決されました。 여성 왕족의 일왕 승계를 막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1%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10%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9%포인트 오른 4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율을 앞섰습니다.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한 왕실 전범 개정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9년 만에 바뀐 왕위 계승 규칙에 따라 여성의 왕위 계승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 국민 대다수가 일왕 딸 아이코 공주가 후계자가 되길 바라지만 아이코의 여왕 즉위를 차단해 반발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物価高対策してるよっては言ってるんですけど、結局一般市民の生活はずっと苦しいままで。 마이니치 신문은 지속적인 고물가가 민심 이탈에 한몫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로 가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 러시아 전후로 기억할 거라며 혈맹을 재확인했는데요. 실제 북한에 있는 러시아 파병 기념관은 러시아 관광객들의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나눈 최선희 외무상.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인과 같은 전후로 기억하고 기릴 것이라고 각별히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쟁이 다시 치열해지면서 러시아의 추가 지원 요청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인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게 러시아의 현재 상황이거든요. 북러 간 밀착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지난 4월 준공한 러시아 파병 전사자 기념관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Making us among the very first foreign tourists to see. 기념관 입구에는 푸틴 대통령 메시지가 러시아어와 한글로 적혀 있고 전시관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노획했다며 나토군의 것으로 보이는 탱크와 군용 차량 등을 진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영락없는 운동화 깔창처럼 보이는데 여기 마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필로폰 100억 원어치를 밀반입한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운동화 안쪽을 경찰이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손가락을 넣어 발바닥이 닿는 부분에서 검은색 물체를 끄집어냅니다. 마치 깔창처럼 생겼는데 뜯어보니 안에서 하얀색 가루 뭉치가 보입니다. 이 물체의 정체는 캄보디아산 필로폰. 필로폰 깔창 운동화를 신고 한국에 입국하려던 20대 말레이시아인 여성이 공항 입국장에서 적발돼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차량 트렁크 바닥 커버를 들어올리자 쇼핑백에 넣어둔 검은 비닐봉투가 나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잡은 40대 마약 조직 총책의 차에서 나온 필로폰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무게만 총 3.2kg, 시가 100억 원 상당으로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주사기도 여기 있고, 여기도 필로폰 있고. 경찰은 총책과 판매책, 투약자 등 17명을 검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7월이면 부산 앞바다에 마치 구름이 내려앉은 듯 펼쳐지는 신비한 풍경. SNS에선 7월의 미스터리로 불렸는데요. 그 비밀을 위성이 밝혀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명물 LCT가 짙은 안개에 희미하게 가려졌습니다. 해변에도 자욱하게 깔린 안개로 앞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풍경입니다. SNS 등에선 매년 7월만 되면 부산의 바다 안개가 약속한 듯 찾아온다며 연례 미스터리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한국해양과기원이 위성 등을 활용해 5년치 데이터를 분석했고 원리를 알아냈습니다. 부산 먼 바다에는 동한 난류가 흐르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공기가 남동풍을 타고 부산 연안으로 오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급격히 식으면서 해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7월 20일에도 해무가 짙게 꼈거든요. 7월 달에 해수면 온도의 분포나 기상 상황이 해무를 자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색적인 볼거리지만 육지나 바다에서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내일 수도권은 출근길 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렸지만 내일은 최대 50에서 80mm로 비출기가 훨씬 더 강해지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새벽부터 오전 9시 사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영서 많은 곳에 150mm 이상, 충남도 100mm 이상이고요. 중부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반면 비가 비교적 적은 남부는 폭염과 열대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최고 체감 온도는 남부 33도, 영남과 제주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서울은 체감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